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서출판의 이종희 요원비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제 옆에는 어반 스케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카콜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콜 작가님께서는 어반 스케치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벤져스, 스타워즈 등 여러 영화사와 그 콜라보를 진행하셨고요. 사쿠라 100주년 한국 대표 앰버서더로 선정되셨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카콜 작가님과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콜 작가님의 새로운 신간 카콜의 어반 스케치 펜드로잉에 관한 책을 기법서를 저희가 신간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이 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 작가님의 시연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먼저 책 출간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책을 저희가 준비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오래 걸렸었죠. 맞아요. 한 2년이 또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 작가님은 또 그때 저희가 책을 먼저 하고 예정되어 있던 해외 여행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드로잉 작업도 같이 경험하시느라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저희는 또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책들도 또 여러 개 많이 또 출간을 하고 작가님은 또 원고 준비하시느라 이것저것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책이 딱 나와서 받아보게 되신 소회는 어떠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기간이 오래 걸린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했었나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뭔가 신선한 느낌도 들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 걸려서 나와서 그런 건지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금방 나온 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쵸, 2년 이상 걸린 건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새롭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기법서이다 보니까 밑자료 준비가 굉장히 좀 저희가 오래 걸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원고 집필 그리고 원고를 집필하고 나서도 좀 사이사이에 뭐 조금 첨가되는 것들 추가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원고가 완성이 되고도 보강해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자꾸 욕심이 좀 생겨서 작가님이나 맞습니다. 저희나 많이 좀 양을 좀 더 채우고 이거는 독자분들이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서 하나하나 더 채우다 보니까 예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의도 저희 굉장히 오래 하고 자주 만나 뵙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책 보시고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다들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네. 확실히 이제 뭐 자료도 여러 가지 있고 이제 뭐 책 자체가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기존 하시는 분들 또 보시기 편하라고 그만큼 네. 이제 자료도 여러 가지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여러 타겟이 있긴 한데 다들 각자 이제 약간 바라보는 이런 게 더 좀 좋다. 틀리죠. 맞아요. 그쵸. 바라보는 시선도 네. 다른데 다들 보시는 시선에서 다들 좋아하시기는 하셨어요. 뭐 난 요게 좋고 또 어떤 분 또 저게 좋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뭐 작가님도 물론 떨리셨겠죠. 신간을 책을 새로 내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남들이 받아들여질지 독자분들이 잘 좋게 볼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간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떨리고 좀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지는 것 같은데 저희 요원들도 이 책은 정말 많이 기대와 떨림, 뭐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도 있고 또 작가님의 그림을 워낙 저희 요원들이 다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의 반응이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독자들도 이 책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이 이 책에 정말 뭐 기술적인 팁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태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 인스타그램에서 드로잉 시연도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도 좀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다 공개해 주셔도 되는지 저희가 오히려 작가님 이렇게 다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준비하고 쓰시게 되셨나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그동안 있잖아요. 제 책 네. 말고도. 그리고 이제 많은 지식들도 있고 그 책에도 이제 뭐 그리는 자세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그럼요. 없기는 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이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 책은 이제 그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책인 거지 이거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네. 완벽하게 머리에 들어간다? 그거 손으로 된다?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아무래도 모든 책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일단 정보를 많이 담으면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뽑아서 네네. 쓰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담은 거기는 하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처음부터 좀 기획 단계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게 어디까지 우리가 보여줘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맞습니다. 초창기 때.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부터 너무 채색재료까지 깊게 들어가면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연습하는데 너무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펜드로잉으로 시작을 해서 펜드로잉에서 약간의 그 컬러 팁을 조금씩만 보여주는 사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수채화 채색 강의나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시로는 이렇게 채색을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가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펜 하나로도 멋지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좀 팁을 많이 담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즐겁게 그릴 수 있는 마음을 많이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항상 여기 책에서도 종종 언급하셨듯이 막 그려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자신감을 잃고 그리자. 즐겁게 그리자. 이런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들을. 작가님은 처음부터 실수가 뭐 두렵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주저하게 되는 마음들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고 즐기게 되셨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작가분들이 이제 겪는 상황이긴 할 텐데 이제 네. 처음부터 사실 잘 그리는 작가분은 이제 거의 없기는 해요. 그리고 특정하게 잘 그린 부분이 있는 거지 모든 그림을 네네. 또 잘 그린 건 아니란 거죠.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못 그리는데 뭐 받아들일 것도 없는데 뭘 받아들이냐 그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인물 같은 거 그릴 때 특히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인물 그릴 때 막 얼굴 비율도 맞추는데 자꾸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어디가 튀어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연습을 계속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그래 연습을 하면 차근차근 나아질 거다. 오늘 그림보다 이제 내일 그림이 더 나아질 거다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쵸. 다른 분들이랑 그림을 너무 비교하지 말 것.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워낙 잘 그리는 작가분이 있지만 본인 그림 비교하면은 당연히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네. 그만큼 들인 시간 이제 기간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네. 지금 그냥 천천히 하나씩 배운다는 생각 그걸 계속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힘들어지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다잡았던 마음들 이제 네. 의지 같은 게 꺾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리프레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전시회를 본다든지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시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밟은 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좀 그려진 그림들 스타일이 뭐가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지금의 또 다른 그림이 있긴 할 건데 그만큼 이제 그리다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렇죠. 또 막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꾸준하게 그리면 나중에 이제 점점 괜찮아진다는 것만 믿고 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작가님 원고를 이제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정말 스케치북이 이만큼 그것도 일부라고 하셨어요. 정말 스케치북 한가득을 저희가 보면서 거기 설명에 맞는 그림들이 그 딱 예시 작품으로 좋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냈었거든요. 정말 많은 스케치북을 채우고 완성하고 소장하고 계시고 그게 다 기록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요. 그 스케치북 하나하나가 솔직히 100% 다 채워져 있다기보다는
실패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보통은 그림을 실패하게 되면 스케치북을 뜯어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좀 강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 권 다 채우기가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꾸준하게 뭐 실패해도 그 실패를 그냥 나중에 이게 다른 그림으로 완성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넘어가시는 그런 약간 의연함, 그리고 그냥 약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저희 책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어쨌든 카콜의 어반 스케치 기초예요. 기초. 쉽게 좀 따라 할 수 있도록 책을 냈는데, 책을 이렇게 후루룩 사실 돌려보면은 뭔가 굉장히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작품들이 다 담겨 있고 컬러도 지금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맞아요, 내가 다 맞아요. 따라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최대한 예시기 작품을 많이 넣으려고 한 거는 이걸 다 채우려고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림을 보면 또 영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본 장면이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렸구나. 이 세상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걸 다 그리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을 캐치해서 화지에 담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영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서 그런 생각에 또 많이 집어넣었고, 그 각각 그림마다 저희가 또 팁을 좀 많이 넣었고요. 책을 좀 다시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 책에 시작하면서 이 책을 아까 인터뷰 잠깐 한 것처럼 스케치북 한 권을 채워가는 마음가짐,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 그런 조언들도 좀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지금 실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선, 그 다음에 투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처음에 시도해 보시는 게 나무나 이런 작은 자연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물, 그 다음에 건물 스케치. 아무래도 어반 스케치 하면은 건물을 그쵸. 제일 네, 많이 맞아요. 그려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건물도 다양하게 기본 건물, 낮은 건물, 뭐 좀 우유팩을 활용해서 건물 연습하는 방법들, 뭐 3층짜리 건물, 그리고 한옥. 작가님 또 한옥을 좀 자주 그리시는 네,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한옥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네. 처음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렵기는 네. 해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진짜 거의 이제 모든 한옥들이 구조가 좀 비슷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구조 틀만 자주 그려서 익히면은 이제 이거 그릴 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네. 뭐 힘들긴 하지만 힘든 것들은 그만큼 반복적으로 연습해주면 훨씬 더 쉬울 수 있기도 해요. 네,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꿀팁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그리기. 아무래도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 야외에서 나가는 여행이 좀 한동안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밖에 나가서 직접 라이브 드로잉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실 텐데, 실내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뭐 컵이라던가 의자, 이런 사물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그림을 연습해 가는지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몇 가지 예시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가님의 좀 가장 시그니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그림. 네, 작가님이 붓펜으로 슥슥 그리시는 그 인물 네네.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뭐 사실 인물 파트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내용을 넣을지가 네. 사실은 워낙 복잡한 게 많기도 하고 네네. 어려운 거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너무 인물을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인물 책만으로 얼굴만 한 권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파트가 좀 광범위하고 연습량이 사실은 진짜 많이 필요한 인물이지만, 그걸 좀 어떤 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방법이 좀 제시되어 있고, 그리는 방법들이 설명이 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붓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작가님의 맞습니다.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QR을 통해서 QR을 클릭해 촬영해 보시면 동영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분놀림으로 힘 조절을 어떤 식으로
약간 강하게 주는 부분과 조금 힘을 빼서 살짝 그 스치듯이 그리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작품 구성 파트였던 것 같아요. 단순한 그 펜 그림이나 뭐 다양한 그림들이지만 어쨌든 어떤 걸 그릴지, 그리고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살릴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이런 것들이 작품 구성의 예시 작품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림 그릴 때는 어떤 구성으로 작품을 좀 바라보고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처음 하실 때 두려우신 분들을 조금 가볍게 마음을 해드리려고 뒷부분에 이렇게 연습 파트를 넣었어요. 약간 컬러링북 개념으로 흐리게 선을 만들어 놓으셔서 흐리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펜으로 바로 그냥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이런 연습지가 있어서 조금 내 스케치북에 바로 좀 두렵게 그려보는 것보다는 너무 겁먹지 않고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연습도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숨가쁘게 책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좀 정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이 많은 파트들 중에 작가님이 제일 좀 공들였다 아니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 부분이 가장 공들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네네. 처음에 봤었을 때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막 어렵거나 네네. 그리기 힘든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정보들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좀 네네. 어려워 보이는 걸 최대한 이제 계속 배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그리는 뭐 투시라든지 뭐 네. 이제 뭐 나중에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투시가 저희가 사실 투시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역시 투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좀 투시를 어떻게 잡는지, 아무래도 어반 스케치 하실 때 건물도 많이 그리시고 투시가 어색하면 그림 자체가 다 이렇게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묘사가 잘 되더라도 이렇게 그림이 흔들려 보이거나 좀 기울어져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투시 부분을 또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실내 파트에서도 투시,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림을 시작해서 그릴지 이런 부분들 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주셨던 저희가 처음 그 원고랑 이런 스케치북 자료들을 보고 나중에 좀 스케치북을 모든 사람이 한 권 정도 다 채워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이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요원들이. 작가님이 처음에 스케치북 채웠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스케치북 처음 이 한 권을 끝내야지 뭐 이런 딱 다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셨나요? 일단 스케치북 한 권 채우는 이유는 뭐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는 컸어요. 네. 근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이제 목표를 이제 하나 설정해 두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 그림 하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채우자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 뭐 공간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 이 스케치북에 딱 채우면 그래도 일단 그림을 꽤 그렸구나 라는 마인드로 네.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네. 채우고, 다 채우니까 약간 이제 뭔가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좀 이제 습관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는 네네. 습관. 이제 틈틈이 어디 갔을 때도 계속 뭔가 채우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뭐 엄청 뭐가 막 기쁘다 그런 건 저는 있지는 않았어요. 막 심하게.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 네. 내가 이런 것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작가님 다 채워놓으신 그 스케치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걸 보니까 너무 그림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낱장으로 흩어져 있는 그림들보다는 또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다 모여있는 스케치북들을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한번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제를 정한 것도 펜드로잉으로 스케치북 한 권 끝내기라고 정한 게 작가님의 그 다 채워진 스케치북들이 저희한테 영감을 줘서 이런 또 기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작가님의 스케치북을 좀 구경해 볼까요? 되게 앞에 여러 가지 스케치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의 스케치북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골라온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스프링 형태의 스케치북인데요. 특이하게 앞에 이렇게 창이 하나 있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스케치북도 있네요. 이런 거 이제 실제로 밖에서 그릴 때 네네. 이제 요 네모난 걸 통해서 이제 실제 배경 보는 거에다 이제 대보는 거죠. 카메라로 보면 그런 알겠지만 이렇게 용도로. 뒤가 이렇게 잘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할까? 네. 구성을 할지 주변을 안 보이게, 요 주변을 안 보이게 해서 얘만 이제 보이게 해서 요 정도 구역을 내가 그림을 그려야 그런 되겠구나를 용도로. 가까이 가든 멀리서 가든 그 네네. 용도로 하기 위해 이제 만들어진 아. 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스케치북에 비해서 좀 특이한 이제 얘만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림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스케치북도 있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스케치북이 있고 작가님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그리세요. 한 네네. 권에 이 한 권에는 요리만, 음식만 그릴 거야? 아니면 건물만 그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냥 다양하게 그리시는 게 좀 새로웠어요. 저는 그렇죠.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만 이 스케치북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그리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시니까 한 권을 채울 수 있는 게 더 편한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 스케치북은 요거는 굉장히 핸디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딱 미니 손바닥 사이즈 맞습니다. 사이즈 정도. 이거는 이렇게 끈이 따로 있어서 덜렁덜렁 안 그리고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 노트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제 뭐 치앙마이 갔었던 이제 그죠, 태국에 치앙마이 갔었던 것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렸던 그림들도 있기도 해요. 좀 초창기에 이제 그려졌던 이제 스케치북이기는 하죠. 그래서 또 지금과는 또 다른 이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제 아마 들고 다니기 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행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딱 한 그래서 손에 들고 빠르게 그리고 네, 그림 이제 그릴 때 시간이 편하게. 없을 경우엔 이런 스케치북이 훨씬 또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네. 이거는 뭔가요? 커피를 이렇게 흘리신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에스프레소를 이제 일부러 흘려서 아. 이제 해봤었던 이제 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게 그냥 네. 커피 마시고 남은 걸로 맞아요, 그걸 맞아요. 잉크 삼아서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작은 사이즈의 스케치북도 있었고요. 이거는 좀 스케치북이 좀 연습장 같은 느낌의 조금 좀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건 또 어떤 스케치북이죠? 요건 이제 종이가 이제 여러 스타일의 종이가 같이 네, 있는 종이가 이제 되게 스케치북이에요. 굉장히 몇 가지의 종이가 있어요. 색깔이 화이트도 있고, 이런 핑크색, 핫핑크색도 있고, 크라프트 종이도 있고요. 블루도 있고, 회색도 있고, 다양한 종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그때 전해 들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이런 걸 만들어준 행사가 있어서 종이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양하게 종이를 쓰고 싶다 보니까 네. 거기 있는 종이를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띄워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요런 종이는 또 요런 느낌이 날 수 있구나를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 맞습니다. 종이색에 따라서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맞습니다. 해녀는 특히 컬러 종이를 활용하면 조금 표현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본인의 이제 네.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도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림체는 같지만 이제 종이색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이런 시도들도 해보시면은 쓰다가 이건 나한테 잘 맞는데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쵸? 한번 그걸 밀고 나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네네. 중에 이제 하나이기는 해요. 이렇게 색지에는 화이트 펜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었고요. 네, 특별한 정말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판매는 안 네. 하고 있죠, 맞아요. 재미난 노트이네요. 이것도 전 이 노트가 좀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카콜이라고 네네. 작가님 이름도 새겨져 있어서 네네. 네, 이 노트는 이 스케치북은 어떤 스케치북인가요? 이거 이제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써보고 싶어서 스케치북을 이제 집에서 열심히 붙이고 말리고 이제 실로 째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스케치북입니다. 핸드메이드죠.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저는 맞습니다. 어떤 공방에 가서 만드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그래서 자르고 붙여긴 네. 했었죠. 그래서 좀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스케치북도 없어서 요 지금 사용한 종이가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느낌도 강해서 이 안에 있는 종이가 좀 특별한, 작가님에게는 좀 특별한 종이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종이로 만든 이런 스타일의 스케치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었던 겁니다. 와, 이거 귀돌이라고 하죠. 여기 옆에 둥글게 많은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네. 이것도 어떻게 다 자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잘라서 이제 네. 붙이고 이제 한 거죠. 진짜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원래 잘 안에- 되면 그래서 판매도 해볼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끈도 넣으셨어요. 네. 이거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기 진짜 어려운 작업인데 네, 좀 더 의미가 깊은 맞습니다. 스케치북이 되셨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길쭉하게 세로형으로 길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종인데요. 이건 어떤 그림들이죠? 요건 이제 포르투갈에서 주로 그렸던 그림들이 있고 이 스케치북도 포르투갈에서 이제 구입했었던 거기는 해요. 그래서 나라마다도 판매하는 스케치북이 그쵸.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크기에 이런 사이즈 길게 된 스케치북은 저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와이드형이라고 이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경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시긴 하는데 좀 옆으로 넓게 그리고 싶으면 이런 스케치북도 꽤 재미난 소재 중에 하나긴 해요. 이렇게 탑을 그리기에는 너무 좋은. 맞아요. 딱 좁은 길게 네, 좁은 길고 것들은 높고, 확실히 네. 딱 좋죠. 다양한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그림들이 하기 있어요. 좋아요. 네. 여행 가셔서 이거 다 채우신 건가 봐요. 그럼 포르투갈에서? 그렇죠. 네네. 포르투갈 가서 이제 이 스케치북 이제 주로 쓰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들을 그려봤었죠. 네, 인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 이렇게 뭔가 의도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백이 그쵸. 많기를.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시간에 쫓겨서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멈춰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그냥 이대로 그냥 두시는 편이세요? 그냥 두는 편이에요. 음. 그냥 두고 이제 어차피 뭐 스케치북의 빈 공간을 모두 꽉 채워야 되지는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여백을 잘 남겨주는 것도 네네. 그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이거 너무 이런 거 무리해서 같은 채우진 경우에도 않아요. 네. 조금 이쪽 부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그 시간까지밖에 못 그리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현실감, 현장감을 느끼게 어떻게 보면은 비워두신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물도 참 많이 그리셨어요. 인물과 네네. 그리기가 진짜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신 건가요? 근데 사실 일부러 시간이 이제 재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그냥 네. 이제 꾸준히 그리자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커가지고 네. 시간이 어느 순간 가장 이제 인물 그림이 좋아졌을까? 그것도 솔직히 좀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그냥 언제 좋아졌는지는. 그쵸. 그냥 연습을 그저 많이 했을 뿐. 맞아, 그냥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부족한 부분도 계속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여행지에서 한번 그런 문구점 아니면 화방들을 들려서 그 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뭐 재료라던가 스케치북을 한번 구매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최근에 그림 그리시는 스케치북이라고 오늘 갖고 오셨는데요. 흔하지 않은 정방형, 정사각형의 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요즘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뭐 카페 주로 요즘은 카페를 많이 자주 가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님. 이제 뭐 다른 일들도 있으면 이제 카페에서 뭐 작업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비면 이제 실내 이제 카페 공간이라 이제 뭐 음료라든지 이제 디저트 위주로 요새는 또 그리고 있기는 해요. 네, 여기는 명동성당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요즘에는 카페 이런 데서도 사실 스티커를 주거나 영수증을 주면 그런 영수증을 붙여놓는 것도 현장감을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작은 맞습니다. 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 이렇게 여기는 좀 아직 뒤에는 완성되지 않은 페이지들, 완성을 이제 채워가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남겨 있고, 그 또 다른 스케치북. 작가님은 항상 스케치북에 엄청 스티커로 데코를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 네,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노트에 붙일 스티커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또 이제 금방 지워지는 것도 많아서 잘 안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붙이는 게 나중에 구별하기도 좀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단 색깔의 어두운 스케치북들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뭐 언제 그렸는지 특징적인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아 맞아, 이 스티커는 어디 가서 내가 받았던 스티커인데 뭐 이런 기억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 맞습니다. 스케치북에 대한 기억이 더 그런 시점들 아니면은 뭐 그런 추억들이 더 잘 생각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그리신 것도 있으세요? 네네. 검정색 펜 말고 이렇게 갈색, 그러니까 브라운 색깔이나 블루 색깔의 펜선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저희 책에도 나왔던 그림인데요. 공원에 가서 브라운색 펜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이거는 수채화. 이렇게 그림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장면이 이어지게 꽉 채워서 그리는 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면을 좀 나눠서 사람을 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칸 나누면서 하는 그림들이 또 재밌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만화 맞습니다. 같은 데서 보시면 옛날에 컷 만화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됐던 방법인데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어떤 색이에요? 코랄색? 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거의 코랄색. 약간 오렌지빛이 있는 이제 코랄색이긴 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를 또 경험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 또 나에게 맞는 색깔 컬러들을 좀 맞습니다. 찾을 수 네네.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종이가 아닌 일부러 좀 티슈에 그리신 것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티슈에다 그리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어느 카페에 따라 이제 뭐 냅킨이나 티슈가 이제 좀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또 이제 재질도 다르니까 뭔가 이제 같은 스케치북에 하면 그림은 좀 지루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로고들이 해주는 게 있으니까 좋아요. 또 이런 맞아요, 것도 또 맞아요. 새로운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그림들 이렇게 꾸준히 작가님은 어딜 가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네. 남는 틈틈이 시간마다 다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미완성을 하더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남기고 넘겨서 또 내가 원하는 그림 찾아질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어도 좀 내려놓는 마음이면 맞습니다. 편안하게 네. 스케치북을 한 권을 완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맞아, 그때 바빠서 금방 일어났지, 뭐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기록이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네. 어차피 스케치북은 어차피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인 것 뿐이지 꽉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제 쓰는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여기를 망쳤다고 뭐 여기를 비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음 걸로 바로 그리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요거는 숭례문. 네, 맞습니다. 기와장이 참 많죠. 그렇죠. 그리는 맛이 있죠. 네. 이런 거는 한번 그리실 때 진짜 마음 먹고 그림을 딱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려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금방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계속 앉아 있어서 그리니까 이제 네네. 어렵긴 하죠.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완성된 그림들도 있고, 여기도 티슈. 같은 커피를 그렸지만 여기는 종이에다 그린 거, 얘는 그 티슈에다 그려서 조금 붓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선이 좀 더 거칠고 좀 다른 맞습니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질감에 따라서 종이의 재질이나 아니면 이런 티슈나 뭐 이런 재질감에 따라서도 그림이 좀 많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티슈도 다 색깔들이 여러 가지니까 네, 다양하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 스케치북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 그림을 그리고 싶고 막 나도 스케치북을 하나 마련해서 어서 그림을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께 한번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스케치북을 채워나가면 좋을지 드로잉 시연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그림 그려주실 작품은 표지에 있는 작품을 그려주실 건데요. 네, 먼저 어떤 스케치북과 도구를 사용하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사용할 스케치북은 이제 B6 사이즈 정도 되는 이제 스케치북이고,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영어로 써져 있죠. 이제 뭐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이제 워터컬러 스케치북이고, 이제 그람수는 300 정도 되고 20장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스케치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케치북 쓰는 게 힘들면 여러 가지, 특히 두께가 두꺼운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한 20장 정도 되는 게 처음에 쓰시기에 이제 무난한 이제 스케치북 장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감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스케치북이긴 하지만, 특히 여기 보이는 이제 핫프레스,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제 세목이죠. 이제 매끈매끈한, 이제 그 책에도 써져 있긴 하지만, 이런 매끈매끈한 스케치북이 이제 펜을 사용하기 이제 편하기는 해요. 이제 선을 쫙쫙 그리기가 쉽다는 뜻이죠. 이런 스케치북 정도로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스케치북들이 있죠. 뭐 이미 가지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뭐 양장도 있고, 뭐 더 작은 거, 더 큰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스케치북은 이제 본인이 편한 사이즈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 여기에는 아까 보니까 50% 코튼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뭐 코튼이 함유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큰 차이가 있을까요? 펜화를 했을 때 기준으로요. 펜화 기준으로 이제 코튼에 따라 좀 펜선이 좀 번지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펜만 쓰실 경우는 꼭 코튼이 이제 많이 있는 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그림에 따라 또 약간 좀 두껍게 번지는 느낌을 원하면 그때는 이제 코튼이 있는 걸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종이가 300g에 수채화도 가능한 종이니까 펜선으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채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도 좀 좋은 종이일 것 같아요. 아, 네. 다용도로 쓰기에도 가장 좋은 종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쓰는 건 이제 뭐 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뭐 피그먼트 라이너, 이제 요 사쿠라,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노란색 요 사쿠라 코이 컬러링 브러쉬, 그리고 이제 뭐 그림자거나 또 이제 다른 채색으로 쓸 때 많이 쓰는 코피 마카 계열이고, 이거 이제 인물 이제 심플하게 그릴 때 잉크로 그리는 인물 할 때 주로 쓰고 있는 이제 쿠르타디에 붓펜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요 스케치북에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 선호하시는 펜 두께나 아니면 초보자들이 펜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추천해 주시는 굵기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펜 두께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 펜 쥐고 있는 이 습관이 앞을 잡는 분도 있고 뒤를 잡는 분도 있고 멀리 잡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펜 두께가 매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개성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두꺼운 그림을 원해 하면 펜 두께가 두꺼워지고, 좀 얇은 걸 원하면 더 얇은 걸 원하는데, 이제 처음에 그 기준을 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0.3, 뭐 이제 0.35mm죠. 이제 이 펜에 써 있는 숫자 중에 0.3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정도 두께가 되는 걸 해보시고, 나는 이거보다 두꺼운 거 원하면 두꺼운 걸로 가고, 그거보다 얇은 걸 원하면 그때 이제 얇은 걸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그려보는 것만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숫자가 안 써있는 이제 PN이라고 써져 있는 이제 플러스 펜 닙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펜인데, 뭐 영상을 보든 이제 책을 보시든 본인이 편하신 펜으로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네. 이 펜 두께에 완벽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지에 보이는 그림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그리게 되는 아래 반향에 있는 네. 옐로우 컬러로 그려져 있는 그런 스타일에 이제 완벽히 똑같이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다르게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네. 그리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건물을 먼저 그려도 되고 나무를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오른손잡이면은 이제 요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쉽다 보니까 이제 왼손잡이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왼손잡이면 우측에서부터 왼쪽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투시가 이제 2점 투시가 되어 있는 배경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네. 바닥에 지평선을 먼저 그리고 하셔도 되고 건물을 먼저 그리고 해도 되지만 처음에 힘드니까 그냥 지평선을 쭉 그냥 그어주세요. 보면 좀 울퉁불퉁하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한 2개 정도는 약간 살짝 걸쳐서 X자 코스로 약간 걸쳐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완벽한 직선이 나올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뭐 직선이 나오면은 그거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높은 거, 뭐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게 뭐 나무를 좀 높게 그리고 싶다면 나무를 먼저, 건물을 높게 그리고 싶다면 건물을 높게 그리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서 좀 투시 연습을 위해서 건물을 그리는 걸 먼저 단순한 건물 그리는 걸 해보긴 할 거예요. 먼저 중심에 하나의 기둥을 하나 그려주고 이제 책에 써 있는 대로 투시 방향을 확인해서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나무가 있으면 중간에 멈추고 이제 밑에 나무를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 소시점이 아래 이쪽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 살짝 이렇게 그려주면은 건물이 이 뒤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듯이 멀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단순하게 그릴 거니까 보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2점 투시 요 중심축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 축 하나, 왼쪽으로 가는 축 하나 그걸 확인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헷갈리면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제 책에 써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펜을 대보면서 각도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주고 또 위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복잡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바꿔서 좀 많이 단순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단순화라는 건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취향에 따라 뭐 외곽이거나 안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거의 그리지 않고 그냥 형태만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안에 창문이 있든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신 이제 멀어지면 이제 중심에서 요 중심이란 건 완전 여기에요. 요 중심에서 멀어져서 가면은 간격을 조금씩 좁게 여기보다는 여기로 갈수록 조금씩 좁게 근데 너무 완벽하게 좁을 필요는 없고 살짝씩만 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과격하게 주면은 이제 더 어색하게 보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최대한 살짝씩만 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주고 작가님처럼 펜으로 쓱쓱 그리면 참 좋을 텐데 네. 아무래도 연필로 안 그리고 밑그림 없이 펜으로 그릴 때 좀 많이 두렵거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연필 스케치를 안 하고 펜으로만 그리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연필 스케치 하는 게 이제 나쁜 거는 아니긴 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그릴 때 연필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투시도 맞추고 형태도 딱 각이 딱 맞게 뭐가 틀린 게 하나도 없이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체력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맞아요. 과감하게 선을 긋는 맞아요. 그래서 더 고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럼 이제 그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냥 바로 펜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좀 단순하게 그려주는 게 좀 더 가능해요. 연필로 하면 앞서 말했듯이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리려고 맞아요.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밖에서 그림이 이제 좀 힘들어져서 근데 이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빼주면서 그려주는 게 처음에 하실 때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이런 데는 이제 뒤에다 이제 단순한 나무를 그려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주고 하나, 둘. 이렇게 쭉쭉 가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정도만 맞아요. 그리는. 네. 그냥 쭉쭉 가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이렇게 또 나눠주고, 뭐 중간에 사람이 있어도 이제 그려줘도 되겠지만, 그런 거 이제 뭐 붓펜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채우면서 그려줄 수가 있기는 해요. 옆에는 이제 한번 이제 다른 나무를 그려볼게요. 최대한 외곽을 거칠게 표현하는 이제 나무죠. 요 나무랑은 좀 더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뭐 나무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본인이 편하거나 아니면 난 이런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다 하면은 그걸로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주는 거죠. 약간 그럼 좀 더 형태감이 있고, 아, 뭔가 약간 이런 형태의 나무지 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네. 뭐, 이게 뭐, 전나무가 되든 참나무가 되든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약간 보이는 돌산처럼 선들을 또 이렇게 써주는 방식들도 있어요. 지평선도 하나가 더 생기긴 했죠. 이렇게 추가로 계속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천천히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영상 한 번씩 중간에 끊어서 보셔도 좋고, 이제 또 책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그걸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밖에서 그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거죠. 건물, 이제 자연물, 여기다 있다가 이제 사람도 그려야 되긴 하겠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톤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영 표현을 대각선으로 그냥 간격을 살짝살짝만 줘서 네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펜 두께 하나로 펜을 어떻게 잡고 누르는지에 따라 이제 간격이거나 펜의 두께들이 다 전부 다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펜을 쓴다기보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0.3짜리를 먼저 익숙하게 해보고, 그게 별로다 싶으면 그때 바꿔서 해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보통 이제 세트로 판매하는 것도 또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번 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기 전에 한번 칸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느낌의 칸을 걸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제 진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사실 요런데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막 그리시면서 여기다 뭐 더 추가하고 건물도 다른 디테일 넣고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사람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건물 크기를 가늠해서 너무 크게 그리면 이제 이상하니까, 자, 너무 건물 크기가 저 정도의 사람 막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제 건물이 이제 장난감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살짝씩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자, 펜으로 사람 그리실 때 항상 보면 작가님은 별로 너무 힘을 안 들이고 쓱쓱 그리시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겨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쓰는 게 좋아요. 네, 리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약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좀 많이 비어 보인다 싶으면 이제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내주셔도 좋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건 이제 책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요 옐로우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옐로우 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따스한 느낌의 색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뭔가 차가워 보이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종이도 하얀색, 이제 펜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 좀 이제 차갑고 그런 느낌이 좀 커져요. 근데 노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따스한 느낌이 들어가서 좀 그림이 좀 화사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봤었을 때 뭐랄까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칠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꼭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있으면 그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언제나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이 워낙 하시던 방식이 있다 하면은 그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면 이제 책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나한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잘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제 컬러링 브러쉬도 쓰고 마커도 여러 가지 써보고 있는 이제 시연이기는 합니다. 블루 계열을 조금 그림자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블루 계열을 활용해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제 뭐 그림자나 그늘 색을 사실 여러 가지 만들어 쓸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요 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뭐 어두운 파란색은 아니에요. 좀 많이 흰 느낌의 파란색이긴 한데 요게 약간 그림자로 쓰면 약간 새벽에 약간 빛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햇빛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빛을 받고 있는 그림자처럼 보이게 해줘서 좀 그림이 좀 차분하게 보이게 해주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 않게 보여주는 아이라서 그래서 이제 요 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색들도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리시면서 언제나 본인이 뭐가 좋은 건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본인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칠을 해주고, 그래서 마카 좋은 점은 이제 수성 위에 그래도 막 심하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은 방법이긴 하죠. 대신 이제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몇 가지 컬러로 되게 화사한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아니면 그려보시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마카를 안 쓰시더라도 방금 전에 처음에 한 것처럼 펜 정도만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좀 더 표현하고 싶고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복잡할 필요는 없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건물도 넣고 뭐 나무도 넣고 사람도 넣어보면서 단순하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정도로 끝을 내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그림으로 표지 있는 다른 그림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한번 컵을 한번 그려볼게요. 컵이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시연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컵을 그려볼 건데 컵은 이제 손잡이가 있는 이제 머그컵을 그려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그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 뭐 이제 익숙해지면 모든 게 다 쉬워지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머그컵은 이 손잡이 부분이 특히 어려운 게 특징이긴 하죠. 자, 이렇게 위쪽을 그려주는 거죠. 구멍이 위에요. 컵 이제 마시는 구멍이 위쪽을 그려주고 아래쪽을 그려주고 좀 이제 얇은 머그컵으로 할 거예요. 뭐 머그컵은 이제 여러 가지 두께가 있겠죠. 두껍게 하고 싶으면 여기 간격을 더 벌려주시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로로 높여서 하지만 힘들면 종이를 돌려서 그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좀 더 곡선 쓰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손잡이는 오른쪽에 둘 거예요. 손잡이가 있는 걸 그대로 바로 일단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바로 연결해서 그려주는데 한 번씩 멈춰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를. 네,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그리셔도 되지만 한 번씩 멈춰서 확인해 주고 내려가고 외곽을 그냥 그려준다 생각하세요. 다시 떼서 확인하고 자, 그래서 뭐 내려간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컵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내가 해주고 갖고 있는 컵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려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오른쪽에 좀 튀어나오게 그리시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왼손잡이면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알죠. 그런 다음에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살짝 내려가는데 이제 한 번씩 그리고 내려가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 여기서 멈춰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손잡이가 이상한 데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데 어디서 멈추냐면은 보통 이제 얘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갔는데 얘보다 위에서 멈추면 어떻게든 손잡이가 컵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제 비슷해졌죠, 좀 더 살짝 아래로. 한 요 정도면은 이제 좀 컵의 밑바닥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좀 컵이 좀 돼요. 근데 더 내려간다 하면은 손잡이가 좀 위쪽에 달린 컵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뭐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안전빵인 거죠. 그림 그릴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아래는 좀 최대한 둥글게, 이것도 확인하면서 요 위 둥근 것보다 좀 더 아래가 둥글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확인하면서 중간에 익숙함을 쑥 그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 연습하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렇죠, 돌다리도 두 줄기 보고 건너듯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외곽 형태가 이제 완성이 돼요. 선을 꼭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이게 잠깐 조금씩 끊어서 그려도 오히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도 이렇게 선을 많이 끊어서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좀 더 연결하긴 하는데 이제 시연이나 이제 아무래도 따라 하실 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끊어주는 게 좀 네. 이해하기 쉬울까봐 지금 일부러 좀 더 끊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돌려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걸 좀 네. 더 선호하긴 하죠. 화질을 좀 돌려가면서 하는 게 더 그리시기 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을 그려주셔야 돼요. 손잡이 두께를 그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구멍의 크기를 그려주세요. 왜냐면 손잡이 두께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면 좀 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구멍만 그려준다 생각으로, 내가 손잡이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구멍을 그려준다 생각하세요. 이게 여기가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멍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뭐 컵이 이제 부딪히는 이 손잡이랑 연결되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아래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구멍만 잘 그려져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해야 이제 손가락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컵이 되거든요. 근데 구멍이 너무 작으면 이제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되는 이제 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요 꺾어지는 걸 주셔야 돼요. 요 아래쪽. 요거는 내가 보는 컵의 각도, 컵 손잡이 디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꺾어주면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좀 보이게 해줘요.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살짝 점점으로, 살짝 약간 각이 져 있는 거면 살짝 점점을 주시는 게 좋고, 둥글면 그냥 냅두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음료를 이제 쓱 그려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간격을 좀 비슷하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가 비슷하게. 근데 뭐 이제 안에 뭐 얼음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뭐 이제 다 컵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자, 이번엔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뭔가 선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뭐 그냥 민자 컵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가 선이 하나 들어있거나 문양이 들어있거나 여러 가지 컵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려주지 말고 컵의 외양이 다 그려주면 그때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다, 막 문양이 뭐가 있고 글자가 너무 많은 거는 조금 피하면서 그려주시는 게 처음에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다가 보통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 컵에 있는 건 물이면 이제 가만히 냅둬도 되지만 뭐 다른 음료수나 커피거나 좀 어두운 컬러면은 이렇게 검은색 펜을 이용해 가지고 칠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꼼꼼히 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희끗희끗한 것만 없이. 뭐 실제로 컵에 보면 이제 뭐 물, 반사, 뭐 물에 이제 장력에 의해서 표면 장력 때문에 막 휘어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그리기 힘드니까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깔끔하게 어둡게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곡선으로 한 2개를 줄 건데 뭐 컵의 문양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반사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약간 그 머그컵이 약간 반짝이는, 뭐 그래도 너무 심하게 반짝이는 건 아니고 살짝만 있는 걸 위해서. 그래서 한번 왔다리 갔다 연습을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려주셔도 되지만 왔다리 갔다 연습한 다음에 싹 해서 요 뒤로는 여기는 약간 넓게, 좁아지지 않고 좀 넓은 게 좋아요. 싹 이 정도만 살짝 주면은 뭐 컵이 약간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어둡게 주셔도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면 일단 이 정도만 주셔도 매우 좋아요. 이 정도만. 어두운 걸 주기 힘들다 하면은 일단 컵에서는 밝은 부분만 먼저 표현을 해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이제 빨간색 칠할 거예요. 레드 디얼이죠. 자, 이런 문양도 뭐 색이 있으면은 어두운 부분, 약간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부터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데는 살짝 비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다 칠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런 건 이제 취향 차이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제 마카를 쓰셔도 되고 펜을 쓰셔도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마카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마카에서 약간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데 이렇게 해주고, 손잡이 아래쪽이 특히 빛을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이걸 펜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표지에 있는 거 이제 펜이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이제 다른 것도 살짝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걸쳐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작가님께서는 야외에 가실 때 재료는 어떻게 준비해서 들고 다니세요? 보통 이제 연필 이제 필통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필통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보통 스탠드형 필통이라고 해서 이제 도구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제 영상에 보면 좀 잘 안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게 위에 올라가요. 옆에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스탠드 형태라서. 근데 뭐 다른 필통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해요. 이런 거 이제 또 취향 차이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쓰는 도구 양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컵 중에 가장 단순한 컵의 기본 형태고, 일부러 이제 어두운 것도 많이 안 넣긴 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힘드니까. 그래도 빈 것 같은 포인트를 이제 노란색으로 살짝 해주면 조금 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렇죠. 무생물이긴 하지만 무생물도 생기가 있어 보이게 그려주면 훨씬 그림이 좀 따스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뭐 아주 사인을 하든 뭔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그림도 하나 그려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붓펜으로 인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번에 그릴 건 이제 이 붓펜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사실 붓펜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근데 이제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취향 차이에 맞춰서 해주셔도 좋고, 요건 이제 책에 들어가 있는 이제 붓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앞이 뭐 이제 스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필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모필을 좀 추천해요. 모필이 이제 약간 그 붓 같은 느낌이 나는 아이들인데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자유자재로 두께도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펀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들어가고 힘을 주고 빼면은 좀 연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하지만 처음에 쓰시면 좀 더 이 아이를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물을 그려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 인물은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냥 이제 눌렀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몸의 두께를 추가를 해서 몸의 방향에 맞춰서, 예를 들어 몸이 앞으로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데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다리, 이 다리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다리가 아래로 가면서 좀 얇아져야 되는데 그걸 잘 해주시기만 하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긴 돼요. 근데 이제 바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하실 때 책에 있는 이제 인체 어느 정도 비율을 잘 확인해서 해주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비율이 좀이라도 안 맞으면은 이제 막 더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포즈도 여러 가지로 해주셔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걸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언제나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본인이 또 연습도 해보고 또 이제 그냥 따로 책에 없는 것도 한번 본인이 여러 가지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만 포즈가 이제 비슷한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포즈는 비슷하되 이제 형태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더 거칠게 그려주면은
중간중간 흰 공간들이 좀 남아요. 이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처럼, 하나의 디테일,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뭔가 여백이 있어서 그림에서 좀 덜 지루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아, 진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쓱쓱 그림을 완성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물을 많이 그리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렸던 건 아니고 이제 밖에서 좀 빠르게 그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릴까 하다가 이제 붓펜으로 이제 최대한 기본 형태만 그려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막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습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방법을 그리는 거죠. 작가님만의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똑같죠. 네. 이 포즈가. 이런 포즈로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떠한 사람이 지나갈 때 딱 그 포즈에다 띄울 수 있어요. 이 포즈를 네. 익숙하니까 포인트나 그런 것들만 바로바로 띄워서 넣어야지 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네. 그림에서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짓는 작가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크게 뭐가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기준이 뭐 완성이다, 뭐 아니다의 기준이. 근데 이제 뭐 그렸을 때 뭐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했던 차이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보면은 뭔가 완성이 아닌데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성이라고 생각해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이제 미완성이라 생각했어도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 때는 또 이런 표현 방식을 했구나. 그래서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 나누다기보다는 그것도 신기하게 본인이 그린 그림인데 신기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눌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보면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미완성으로 느껴지게 돼요. 모든 그림을. 그래서 너무 그걸로 고민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한 작품에 집착하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완성이라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완성이라 생각해서 아마 거기서 이제 그 스타일에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아마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작가님들도 거의 없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렇게 여러 명을 한 번에 여러 개 그려주시는 것도 꽤 재미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다리선을 좀 앞뒤를 구분 짓듯이 조금 띄워주셨는데 이렇게 다리선을 맞추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리감이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잘 맞춰주면 책에도 있기도 해요. 네. 그 책에 있는 헤드라인을 잘 맞춰서 해주면 이제 단순하더라도 조금 거리감도 있고 헤드라인만 잘 맞춰주면은 단순하지만 이제 거리감도 있고 형태감도 보일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세 작품 모두 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시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작가님은 너무 리드미컬하게 쓱쓱 그림 몇 번, 선 몇 번이면은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 같죠? 네. 네, 작가님께서 거의 10년 동안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작가님을 미팅하고 만나면서 느낀 거는 항상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시고 틈이 나시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연습 시간이 모여서 이렇게 쓱쓱 그려도 작품이 되는 그런 손을 갖게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좀 주춤을 하다가 요즘에 좀 다시 득세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꼭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야외에서 그리고 아니면 여행 가서 그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담아내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집에서 드로잉 연습할 때 그려볼 수 있는 소재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뭐 집에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될 경우들이 좀 크기는 커요. 네. 그래서 뭐 집안에 내 책상 앞에 있는 물건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이제 내 방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창 밖에 이제 딱 보이는 뭐, 창문 맞아요. 쪽에 네, 아예 일부러 막 움직일 필요는 없고 내가 네네. 앉아 있는 데서 딱 창문을 바라봐서 그 밖에 보이는 풍경을 그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이제 그냥 또 보시면서 책에는 이제 또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시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그리고 막상 뭘 그려야 될지 그래도 막막하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책 맞아요. 네. 아주 많은 그림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책에 들어있는 걸 보시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해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분 요소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너무 얘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그릴 수 있는 뭐 건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즐겁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작가님, 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봐주시느라 감사하시고요. 아마 그림 그리시면 이제 힘든 부분들도 당연히 있기는 할 거예요. 네. 너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실 거야. 이런 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 네네. 이제 점점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주시면은 꾸준하게 잘 하실 거예요. 네, 오랜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즐겁게 그림 그리시고 어제 나보다 오늘 다른 나를 위해서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